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중한 분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역경과 시련,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경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아침이 찾아오게 되고 새벽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험악한 그 추위,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고 꽃피는 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계절의 변화와 또 24절기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 절기에 대해서는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24절기 입춘이 벌써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2월 4일 날 입춘이 시작됐는데요. 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봄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열흘 전에 우수가 곧 일주일 후에는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눈이 비로 변하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칩 아시죠? 겨울에 잠자던 그런 동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불과 며칠 후 3월 6일경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춘분 아시죠? 밤낮이 길어지게 되고 특히 농부들이 흙을 일구고 씨앗 뿌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꽃샘추위도 오게 되죠. 그다음에 청명이 있죠. 청명. 삼라만상이 맑고 밝아지며 화창해서 나무를 심기 적합하다. 그래서 나무 심기에 적합한 때가 이때가 되죠. 그다음에 구구. 봄비가 내려서 여러 가지 작물에 싹이 트고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구. 그다음에 입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이 시작된다는 거죠. 벌써 여름이 시작된다는 거죠. 소망, 망종, 하지 밤낮이 길어지게 같아지고 감자를 캐는 그때가 되죠. 전라도에서는 이때 감자를 소서가 있고요. 소서, 그다음에 대서, 입추. 벌써 이제 여름을 지나서 입추, 벌써 이제 가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벌써 가을이 시작해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소서를 지나서 이제 더위가 멈춘다. 또 백로, 그래서 비로소 이제 가을 기분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슬에 맺힌 것이 하얗게 이제 서리가 끄는 백로, 추분,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한로, 삼강, 입동, 벌써 이제 겨울이 시작되잖아요. 겨울이 시작되는 긴장을 벌써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소설, 대설, 동지를 지나서 소환, 대한, 드디어 이제 대한으로 이제 한 해가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우리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계절은 이렇게 바뀌고 또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픔과 시련이 놓였을까요? 누구나 아픔이 있고 남의 팔 다리가 잘린 것보다는 본인의 손톱 밑에 가시가 훨씬 더 아픈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도 금방 계절이 바뀌듯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넘어졌느냐 보다는 얼마나 다시 일어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시련의 순간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의 삶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하게 되고 이 시련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성공자와 실패자의 갈림길이 되게 됩니다. 저는 6년 전에 간암과 간경화로 간 기능 1%밖에 남지 않아서 병원 의사로부터 3개월의 시한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 너무나 비참했었고 저는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반드시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인한테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신청했어요. 나는 살아야 된다. 반드시 살아야 된다. 라는 강한 신념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갔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간성혼수가 찾아왔고 의식이 없어지는 그런 죽음이 몇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인과 아들이 용기를 내서 간을 시켜준다고 해서 간이식 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끊임없이 죽음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간을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간을 합법적으로 기증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아들, 딸, 뭐 자녀 또 이렇게 그 조카 뭐 가까운 친인척이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면 또 이렇게 사망한 분들의 그분들의 간을 합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죽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다행히도 아들이 용기를 내서 간을 기증하기로 했고 그 검사 결과가 적합해서 한 가닥 희망이 생존 희망이 보였었습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환자인 본인의 건강 상태가 받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건강 상태가 최악 상에 있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100번 넘게 검사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당뇨는 없었지만 검사 과정에 머리에 암이 전이됐다는 그런 소견을 의사가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암이라면 이제 다시는 제가 생존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록인지 영종인지 하루에 한 번씩 진단을 계속 바꿔가면서 다섯 여섯 번 그런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암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서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그 수술 날짜까지 생존한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죽음을 이겨내고 제가 여기에 생존을 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할 뿐이죠. 모든 순간이 기적일 뿐이고 또 세상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부인에게 감사하고 아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과 특히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건과 실은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과 좌절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소중한 숭고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목표를 잃지 말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목표에 집중하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될 때까지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 생존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 AI, 자동화된 고도의 블록체인 세상에서 웬만한 일자리는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창의적인 일들을 우리가 찾아내야만이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각자 해야 될 일은 바로 지금 하자라는 것입니다. 당장 하자라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하자라고 다짐하고 앞으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최고의 힘은 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고 넘어질 때마다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어쨌든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기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이 긍정적인 사람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 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과 같이 하고 또 긍정적인 책을 반복해서 읽고 또 다양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유튜브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만나고 읽고 들으면서 새로운 세상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이렇게 적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모든 삶이 보람되고 가치 있고 축복된 삶을 응원드리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응원드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꿈이 넘치는 희망적 역동적인 그런 삶을 응원하겠습니다.